안녕하세요. 네, 저는 천안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곰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1학기 기말고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다음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대학 입시가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따로 이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고, 자,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중학교 학생들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1학기를 보내셨어요. 1학기를 보내셨는데 처음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정말 정신 없으셨죠. 그리고 아마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느라 조금 많이 힘들었을, 처음에 좀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선행학습도 해야 되고 뭐 성적도 들어가는 중간 기말고사를 치르느라고 정말 이제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제 지금부터 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더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하나하나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한번 꼭 잘 들어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혹시 1학기 때 좋은 성적을 얻으셨다 그러면은 그냥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더 해가지고 한 등급이라도 하나씩이라도 더 올릴 생각을 지금부터 계속 하시고요. 혹시 1학기 성적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것만큼의 어떤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면 실패했던 여러분들의 이유를 우리 한번 되짚어 봅시다. 자, 거의 틀림이 없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시간이 없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정말 나 시간 없어. 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할 것이 많은 것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정말 물리적으로 작아요. 정말 없다는 소리예요. 자, 수행평가도 해야 되죠. 학생부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면서 시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특히나 수학이란 과목 자체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과목인데 그 투자할 만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무조건 한 학기 선행 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말고사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기말고사 다 까먹었죠. 예,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들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것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한 학기를 다 마친 후에 학기가 시작이 되면은 중간고사 준비하는 초반기, 그러니까 2개월에서 첫 번째 달 정도에서는 학기 전체적인 복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뭐냐? 여러분들 학기 시작하기 전에 방학 기간에 다음 학기에 해야 할 것들을 전부 다 해놨다는 가정 하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기말고사 대비해가지고 한 학기 전 과정에 대한 오답노트 교과서 다 풀어봤으면은 아무래도 기억에 좀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시험 볼 때 시간이 부족하다. 자, 오히려 저 주입식 교육, 수능이 주입식 교육, 정시가 주입식 교육을 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실제로 학교에서 보는 시험 자체가 좀 더 주입식 교육에 가까운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30문제를 100분 동안 풉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 25문제 정도 되는 문제를 45분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바킹하고 이런 거 고치는 시간까지 포함하자면 45분에는 다 풀어야 돼요. 근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쉽지 않아요. 문제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우면서 실제로 그걸 다 풀게 하려면 결국에는 타임 어택, 시간 싸움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네, 계속 암기하듯이 공부를 해야 돼요. 문제 보자마자 이건 이렇게 푸는지, 이건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실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봐야 된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 여러분들 시험을 잘 못 본 이유는 첫 번째, 공부할 시간 자체가 없고, 그리고 기말고사 준비할 때는 특히나 이제 까먹은 게 많고, 세 번째는 시험 보는 것 자체에서 시험 시간 자체가 워낙 짧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시험 보는 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자, 2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시점에서 우리 이것들이 이런 방법들이 결국에는 다를까요? 아니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기가 여름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일단 방학 기간이
겨울방학에 비해서 일단 굉장히 짧아요. 넉넉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길어야 한 달 반에서 2달이면 이만 아마 방학이 끝날 거예요. 그리고 10월 초에서 중순이면은 중간고사 봅니다. 10월 초순이 보통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단순히 계산해요. 지금 7월 초거든요. 자, 8월 초, 9월 초, 10월 초. 여러분들 3개월 후면은요. 또 중간고사 봐야 돼요. 자, 끔찍하죠? 끔찍해요. 자, 3개월이면 뭐 길게 많이 남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학원 등원으로만 본다면 일주일에 2번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맥시멈 25번 정도 나오고 여러분들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이러고 나서 있잖아요. 학계 진도 다 나가야 되고요. 그때 진도 다 나가야 되고 중간고사 준비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요. 정말로 열심히 했을 때만 겨우 준비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 또 복병이 있죠. 여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더위. 첫 번째 너무 더워요. 더워가지고 공부하기도요 지치고 힘들어요. 사실 저도 가르치기 힘들고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여름 휴가가 있습니다. 휴가.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제 여름 휴가를 가고 고등학교 가정 같은 경우에는 뭐 여름 휴가를 안 간다 손 치더라도 뭐 학원도 안 쉬나요? 저도 일주일 내내 일하는데 뭐 여름방학 한 주 정도는 저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 주, 2주가 그냥 툭툭툭 빠져버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휴가 기간을 가는데 휴가 기간이 학원이랑 겹치잖아요. 그럼 2주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2주 동안 공부 안 합니까?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굉장히 복병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2달 남았으니까 내가 2달 동안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이게 쉽지가 않은 시기가 바로 여름방학 시기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여름방학 대비로 인해 가지고 2학기를 망치는 학생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자, 이런 험난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미리 선행을 진행하지 못한 학생들은 선행도 진행해야 되고요. 시험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2가지 부류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방학 지금부터 여름방학 2학기 시작하기 전까지라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학기 시작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미 2학기 과정에서 한번 선행이 되어 있는 학생들인 경우입니다. 자,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 친구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다음 학기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복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이거 하나부터 처음부터 10까지 다 하려고 하면 사실 좀 힘들고 지겹잖아요. 시간도 많이 뺏기고.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 진도 나갈 때 했었던 오답 노트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답 노트는 이미 많이 풀어봤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풀어보면서요 복기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거 저희 학원이나 저는 이제 감성수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감성수학 시스템에서는 가능해요. 이미 여러분들의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답 노트 같은 것들 이미 지금 뭐 2년 전에 진도를 나갔다 하더라도 그 2년 전 오답 노트가 제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다시 출력해가지고 주는 게 가능한데 자, 이것은 뭐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학원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원도 있을 테니까 이것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뭐 그 학원에 맞춰가지고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까지 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일단 오답 노트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오답 노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싹 정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만약 이런 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이제 좀 얇은 책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뭐 가장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교재는 올림포스라는 교재가 가장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이제 얇고 비용도 저렴하고 일단 기본적인 문제들이 충실하게 잘 갖춰져 있는 문제가 저는 올림포스 문제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림포스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다시 돌리는 거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되었건 간에 이렇게 식으로 복기를 하면서 문제가 많이 있는 교재를 한 권 더 풀어야 돼요. 자, 가장 좋은 교재는 저는 마플 시너지라고 합니다. 시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가 많이 있는 교재를 풀어서 이 문제 풀이 감각을 익혀야 돼요. 말했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는요 타임 싸움이에요. 타임 어택이에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보고 직접 딱 그 경험을 해봤느냐가 실제로 내가 문제를 딱 풀어볼 때 이거 이렇게 푼다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플 시너지가 일단 문제량도 이제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고 그 많은 문제들이 참 유형별로 잘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만약 고등학교 2학년이고 만약 학교에서는 만약에 이제 뭐 수능 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예를 들면 뭐 자사고라든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좀 성적이 높은 학습량이 많은 학교라면은 좀 기출 문제집, 뭐 모의고사라든가 수능 기출 문제집인 뭐 자이스토리, 마더텅, 그리고 이번 새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었죠. EBS 기출 문제집 이런 것들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량은 제가 알기로는 마더텅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 EBS 기출 문제집 순으로 문제량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어쨌든 다 좀 중복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것들은 아무거나 이제 저렴한 게 사실 EBS가 가장 저렴하니까 이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문제를 풀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도 진행을 하면서요, 반드시 다음 학기의 학습도 한번 병행해 보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학원에서의 학습은 다다음 학기 학습 이렇게 진행을 하고 숙제나 이런 것들로 이제 복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투트랙으로 준비를 하면은 여러분들 뭐 가정에서도 할 일 많을 것이고요. 학원 와가지고도 이제 다다음 학기 진도 진행하는 것들을 진행하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고등학교를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중학교 학생의 경우에는요, 방학 기간은요,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진도에 맞게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방학 기간에는 수학에 집중을 해가지고 선행 진도를 빡빡빡 진도를 나가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음 학기 진도가 아직 나가지 않은 학생들이에요. 자, 이분들은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그냥 딱 단언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이유를 대지 말고 무조건 다음 학기 시작하는 날까지 진도를 한번 끝내야 됩니다. 이때 개념서 한 번만 끝낼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문제집과 개념서 동시에 진행하셔야 됩니다. 문제집과 개념서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도 진행하면서요, 문제풀이하는 스킬까지 같이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훈련을 병행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개념서 다 끝내고 문제집 이렇게 할 시간이 전혀 없다고요. 동시에 진도 맞춰가지고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수업 진도가 이만큼 나가면은 내가 그 진도만큼의 것을 또 문제집으로 또 풀어오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가지고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8월이 지나지 전까지, 그러니까 9월 직전까지는 여러분들 반드시 다음 학기 것들을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끝내놓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실은 인강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계속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인강만 열심히 들어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안 풀어. 인강 들으면서 자기가 공부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인강 듣는 거는요, 내가 이렇게 막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은 다음에 그것을 내가 활용하고 어떻게 할까를 해보는 것이, 이게 수학 공부의 완성입니다. 듣는다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수학 공부는요, 완성이 되지 않으면요, 그냥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개념만 드립다 들은 애들이 문제 못 풀고요, 문제만 드립다 풀던 애들이 개념을 아예 모른 채로 그냥 문제 외우던 애들이 조금만 변형하면 아무것도 못 푸는 것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개념도 알아야 되고 그거에 따른 문제도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강으로 독학하는 학생들, 이거 되게 강조 많이 할게요. 제발 인강만 들지 말고 그 인강에 딸려있는 워크북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워크북들을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한 문제도 빠짐없이 끝까지 전부 다. 그것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인강을 들은 것들이 이제 어떤 문제 풀이로서 어떤 능력으로서 여러분들이 발현이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요, 여러분들 무조건 8월까지는 한 번을 끝내야 됩니다. 개념서, 문제집 한 번씩을 다 끝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뭐 방학이 8월 이전에 9월 이전에 시작하는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8월 말일이 되기 전까지 어쨌든 무조건 한 번을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을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버틸 수 있어요. 이 다음 학기를. 제가 잘한다고 말도 못 하겠어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겪어보신 바와 같죠? 진짜 학기가 시작되면은 여러분들 정말 집중해서 수학에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그 어떤 여력이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부족해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끝내야지 여러분들 학기에 들어가서 다른 과목들에 좀 집중도 할 수 있고,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고난이도 문제를 한 번이라도 풀어볼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여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네, 정리할게요. 자, 지금부터 8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이미 선행이 진도가 진행이 된 학생들은 다음 2학기 배울 과목에 대해서 복기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문제가 있는 문제집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다다음 학기에 대한 선행 학습도 동시에 진행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아직
아직 다음 학기 선행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자, 개념서 문제집을 병행하면서 완벽하게 한 번 정도 오답노트까지를 마무리하자.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은 여러분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말고사가 끝난 시점에서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이제 되었다고 생각해요. 제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부디 무덥고 습도도 높고 급해가지고 정말 공부하기 힘든 시기긴 하지만 잘 해치고 여러분들 2학기에 좀 좋은 열매를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